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말에 하는 처음 강의네요. 오늘은 이제 1단원이 다 끝나고 2단원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선생님 방에 있는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을 몇 가지 가져다가 방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입체 도형들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모여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분류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끼리 분류했더니 얘네들끼리 묶이고 얘네들끼리 묶이고 얘는 특이해서 혼자 이렇게 선생님이 분류를 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분류를 한 것 중에 이번 단원에서 어떤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 같나요? 네, 바로 이렇게 생긴 도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 우리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좋을까요? 우리 1학기 때 각기동을 했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입체 도형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얘네들은 공통점이 전부 다 이렇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밑면도 안 보이지만 원이네. 그러면 원 하고 그다음 전부 다 기둥 모양이네요. 그쵸? 그러면 기둥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서 얘네들을 지금부터 원기둥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모양을 원기둥이라고 하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기둥의 정의를 아는 거예요. 원기둥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야. 우리가 왜 그거를 잘 알아야 하냐면 세상에는 이렇게 원기둥이랑 비슷하게 생기는 굉장히 많은 입체 도형이 있어요. 하지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원기둥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원기둥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어떤 게 정확히 원기둥인지, 그리고 어떤 건 원기둥이 아닌지, 그리고 왜 그건 원기둥이 아닌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세 가지 조건만을 따져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원기둥이 맞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뭔지 설명을 해줄게요. 세 가지 조건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면을 봐야 돼요. 봐요. 여기는 위에 있는 면하고 밑에 있는 면 두 개를 봐야 돼요. 자, 이 두 면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쉽죠?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두 면이 평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평행한 건 뭔지 잘 알죠? 평행한 건 이렇게 나란하다는 뜻이야. 너무너무 나란해서 이걸 계속 이렇게 늘어뜨린다고 해도 세상 끝까지 가도 못 만날 것 같은 그게 바로 평행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란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은 만나지 않는데, 만약에 세상 끝까지 이렇게 늘어뜨려 본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어딘가에서 만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평행이 아닙니다. 자, 이 두 면이 평행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이 두 면이 합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합동이라는 거는 두 면이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3학년 때 했던 거죠. 자, 세 번째. 이 두 면이 바로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기둥이니까 당연히 이 두 면이 원 모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건 분명히 원기둥이에요. 하지만 어떤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거나 두 개만 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원기둥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이 설명을 우리 교과서 19쪽에는 긴 글로 이렇게 쫙 적어놓은 게 있어요. 19쪽 약속하기 한번 볼까요? 자, 19쪽 약속하기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기둥으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세 가지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가겠습니다. 자, 약속 읽으면서 동그라미 칠게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된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그게 바로 원기둥이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돼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한지, 합동한지, 원인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만족할 때만 원기둥이 된다. 꼭 기억하면서 활동 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원기둥의 정확한 정의, 원기둥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배웠기 때문에 활동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보세요. 활동일에 4가지 입체 도형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원기둥은 어느 것입니까? 답이 1개일까요? 2개일까요? 1개 한 사람도 있고 2개 한 사람도 있겠지. 답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가나다라 중에 원기둥은? 네, 나죠. 나가 원기둥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원기둥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두 면이 평행하고, 두 면이 합동이고, 그리고 두 면의 모양이 원인지 3가지 조건을 한번 볼까요? 두 면이 평행하네? 똑같네? 합동이네? 두 면이 또 원이네? 3가지 조건 다 만족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원기둥을 찾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뭘까요? 원기둥이 아닌 것은 왜 원기둥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기둥이 아닌 가, 다, 라는 왜 원기둥이 아닌지 지금 한번 볼게요. 뭘 통해서? 이 3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자, 먼저 평행한지를 보겠습니다. 두 면 평행한가요? 네, 평행하긴 하네요. 그쵸? 1번 조건은 맞았어. 2번 합동인가요? 두 개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네. 그치? 합동이 맞네? 3번 두 개가 원인가요? 아니죠. 두 개는 다 사각형이에요. 그럼 이거 아닌 거야. 두 개의 조건은 다 맞지만 마지막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원기둥이 아닙니다. 다도 마찬가지예요. 다의 두 면도 우리가 보면 가랑 똑같이 평행이기도 하고 합동이기도 해요. 하지만 두 개의 모양이 원이 아니야. 그래서 원기둥이 아니에요. 자, 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헷갈리는 거에 속합니다. 이거는 자, 1번, 2번, 3번을 볼게요. 그리고 두 면을 봤을 때 평행한가요? 네, 평행하긴 해요. 합동인가요? 이 면은 이렇게 생기고 이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합동인가요? 네, 합동이 아니에요. 합동이려면 이 두 가지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크기가 다르죠. 합동이 아니에요. 3번 조건, 원은 맞나요? 네, 두 개 다 원은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거 원기둥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원기둥일까요? 아닐까요? 답은? 네, 일단 아니다가 정답이죠. 왜 아닌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1번. 평행인가요? 두 가지. 바로 나오네요.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죠. 이건 나란하지 않아 평행이 아닌 거야. 합동인가요? 이거는 합동이긴 해요. 그쵸? 잘 안 보이지만 선생님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두 개가 다 원인가요? 두 개가 다 원이긴 해. 이거는 그러면 왜 원기둥이 아닌지 설명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면이 뭐가 아니라서? 평행이 아니라서. 이거는 두 면이 뭐가 아니라서? 합동이 아니라서. 가와 다는 두 면이 뭐가 아니라서? 원이 아니라서.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원기둥의 정의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20쪽, 21쪽에도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은 강의로 하기보다는 교실에서 직접 원기둥을 만들어 보면서 하면 더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원기둥의 구성 요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원기둥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위아래에 있는 면 가, 그리고 나를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요거 1학기 때 했던 각기둥과 굉장히 비슷해요. 각기둥도 위아래에 있는 면이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이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을 두 개 다 뭐라고 했었나요? 네, 밑면이라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때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있어. 뭐예요? 이런 기둥에서 아랫면만 밑면이다라는 설명은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네, 이런 설명은 바로 틀리다는 거죠. 기둥에서 각기둥이든 원기둥이든 밑면이라는 거는 위아래에 있는 면 두 가지를 다 밑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밑은 밑에 있다 할 때 그 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를 뒤집었을 때는 얘가 또 밑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밑면이 됩니다. 원기둥에서는 그러면 밑면이 몇 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두 개죠. 밑면은 아래에 있는 면 한 개가 아니야. 밑면은 두 개예요. 가와 나가 전부 다 밑면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쉬운 것. 옆으로 둘러싼 굽은면 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이건 당연히 옆면이라고 하겠죠. 옆으로 둘러싼 면이니까. 그리고 둥근 면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당연히 굽은 면이겠죠. 자, 그 다음 면가와 면나 사이의 거리라를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면가 면나면 밑면이 있네요. 그러면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그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높이라고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각기 중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들이 나오네요. 밑면과 밑면 사이에 어떤 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 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거는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잘 기억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데 고생했고요. 화요일에는 가위와 테이프와 자를 가지고 오고 또 수학책도 들고 오기 바랍니다. 수학책 꼭 들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원기둥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서 클리스팅에 올리면 1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준비물을 다 가져온 모둠은 5점을 받게 되고요. 집에 만약에 원기둥이 없다면 원기둥과 비슷한 물체를 찾아서 찍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을 하루 쉬고 화요일에 보도록 할게요. 개교기념일인데 푹 쉬고 많이 놀다가 오세요. 그러면 그때 보겠습니다.